네, 저희가 계속해서 월드컵 소식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아 축구 해설위원, 스포츠문화부 홍석준 기자 두 분과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가나전 경기 보고 이제 저도 같이 봤는데 아쉬움 때문에 한 몇 분을 계속 자리에 앉아 있었거든요. 아마 대표팀 선수들은 그 감정이 더 심했을 텐데 지금 대표팀 분위기는 좀 어떤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까? 마지막 경기일 수도 있는 포르투갈전 앞두고 다시 한 팀으로 뭉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네. 우리 선수들이 지난 두 경기 동안 너무나 큰 소모 속에서 경기를 치러왔고요. 우리 대표팀은 항상 월드컵에 나갔을 때 모든 전력을 쏟아부으면서 조별 리그를 치러야 되는 그런 처지잖아요. 네네. 지난 두 경기 우루과이전도 그랬고 가나전도 그렇고 결과를 아쉽게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만 좋은 경기 내용 보여줬고 그런 만큼 더 선수들이 정신적으로 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한 경기 앞두고 있어서 벤투 감독이 90분 남았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또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선수들이 다시 한번 그 얘기에 자극을 받아서 이 마지막 경기가 아니었으면 16강 넘어가게 되면은 몇 경기를 더 할지 모르잖아요. 네네. 아마 오늘 경기를 우리 선수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뭉치고 있는 과정이다 좀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김민재 선수가 수비에서 굉장히 핵심인데 그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황희찬 선수는 아직 필드에서 저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부상이 또 어느 정도인지 현지에서 좀 들려온 소식이 있습니까? 예,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공식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이 벤투 감독은 김민재와 황희찬의 포르투갈전 출전 가능성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출전하는 것만으로도 이 상대 공격수에 좀 위협이 되는 김민재 선수가요. 이 우루과이와의 1차전에서 이 오른쪽 종아리 근육을 다친 건데요. 2차전 가나전에도 이 풀타임에 가깝게 뛰긴 했지만요. 그 몸놀림이 1차전 때처럼 그렇게 좀 가벼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 포르투갈전 앞두고도 이 팀 훈련 대신 따로 자전거를 타거나 이 숙소에서 휴식을 취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햄스트링 부상으로 1, 2차전을 모두 결장했던 황희찬 선수가요. 다행히 팀 훈련에 정상적으로 합류를 했다고 하고요.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 경기 1시간 전에 발표될 예정인데 우리가 꼭 명단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이 안와 골절상으로 이 보호 마스크를 쓰고 있는 손흥민 선수가 가나전에서 좀 헤더를 시도를 했었어요. 근데 네네. 다행히 문제는 좀 없어 보여서 참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벤투 감독이 어제 이제 하루 전인데 하루 전까지도 불확실하다라고 말해서 지금까지 좀 고민을 하는 이유는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김민재 선수가 1차전 경기 도중에 이제 종아리 쪽에 부상을 당했죠. 미끄러졌죠. 우루과이와의 네. 경기였는데 그 경기도 보시면 김민재 선수가 부상을 당하기 전에 이제 우리 팀의 최종 수비 높이랑 김민재 선수가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수비의 높이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기력도 차이가 있었고 가나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나전 전까지 벤투 감독이 김민재 선수의 출전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일날 가서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로 네. 김민재 선수의 몸 상태가 우리 대표팀에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김민재 선수가 수비 라인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 팀의 전략 전술의 수정이 불가피할 정도로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김민재 선수가 나폴리에서 워낙 힘든 시즌을 보내고 대표팀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폴리에서 쉼 없이 지금 전반기를 보내고 필요한 상태에서 대표팀에 합류해서 월드컵 무대를 누비고 있는데 몸 상태가 역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대표팀도 그 부분이 계속 신경이 쓰이는 것 같고 김민재 선수가 있으면 좋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김민재 선수가 무리해서 출전했을 때 또 김민재 선수의 선수 생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마지막까지 심사숙고하는 게 아닌가 짐작할 수 있죠. 네. 오늘 밤 한 11시쯤이면 저희가 선수 명단에서 볼 수 있을 수도 있고요. 저희가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조규성 선수는 거의 월드스타가 된 것 같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이강인 선수에게도 지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죠. 예, 맞습니다. 이 조규성 선수 이제는 스타입니다. 이 잘생긴 외모에다가 실력까지 본인이 입증을 하면서요. 이 경기장 안팎에서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 지난 가나전에서는 이 선발 출전에서 머리로만 2골을 넣으면서 한국 선수 최초의 월드컵 본선 한 경기 멀티골 선수가 됐습니다. 벌써 유럽 구단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고요. 오늘 경기에도 이 선발 출전할지 또 그리고 출전한다면 또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 또 조규성 선수 말고도요. 이 대표팀 막내 이강인 선수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가나전에서 교체 투입 1분 만에 이 택배 크로스로 조규성 선수의 첫 골을 도왔고요.
이 이강인 선수가 들어가면서 경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다고 해야 될까요? 이 형들도 이강인 선수의 왼발만 좀 쳐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한때 벤투 감독으로부터 좀 외면을 받아서 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것 같기도 한데 네. 이강인 선수 본인의 실력으로 벤투 감독의 마음을 돌려놨고요. 이강인 선수의 활약, 이 전반전부터 좀 보고 싶다는 팬들의 요청을 이 벤투 감독이 좀 어떻게 받아들일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대로 가나전에서 이강인 선수 들어오고 나서 분위기가 확 바뀌고 패스도 굉장히 날카롭게 보여서 굉장히 또 관심이 쏠렸는데 지금 뭐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가 호흡을 맞추는 훈련 모습도 포착이 되고 있다고 해서 이 두 선수의 어떤 호흡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이강인 선수의 출전 시간이 얼마나 될지가 아무래도 많은 한국 축구 팬들에겐 또 관심의 대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 언론에서도 왜 이강인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지 않는 거냐, 네, 이런 좀 의문을 이제 가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네네. 코칭 스텝도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이강인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우리가 지난 2경기 동안 너무나 잘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네네. 들어가면 좋다는 걸 아는데 문제는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이강인 선수를 선발로 써야 된다는 지금 의견도 있고 그리고 계속 지금의 위치에서 언제든지 출격할 수 있는 이제 슈퍼 조커로 대기를 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저는 두 의견이 다 타당하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포르투갈과의 경기에서 우리가 리드를 가져올 수 있으면 경기의 주도권을 가지고 먼저 골을 넣고 또 다득점으로 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 0대 0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경기를 우리가 먼저 실점하면서 어렵게 갈 때 벤치에서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선수가 이제 누가 있느냐의 측면을 봤을 때는 이강인 선수라는 든든한 선수가 벤치에 앉아 있는 게 마음 한켠으로는 든든한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능을 처음부터 이제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뭔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다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랑 이강인 선수랑 훈련 같이 하면서 아마 많은 얘기를 또 했을 거고 그리고 두 선수가 우리 축구의 또 현재이자 미래, 현재이자 과거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될 수 있는 그런 관계인 만큼 두 선수가 같이 나온다면 가장 이상적인 구도는 이강인 선수가 오른쪽에서 왼발을 많이 쓰잖아요. 손흥민 선수에게 계속 좋은 패스를 건네줬을 때 손흥민 선수가 양질의 슛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기를 오늘 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 그림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우리 팀도 지금 뭐 앞서 부상 얘기를 했습니다만 포르투갈 주요 선수도 부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포르투갈 이 수비의 주축들이 줄줄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이 포르투갈 대표팀의 측면 수비수 이 누누 멘데스 선수가 이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우리나라와의 경기에 나설 수 없게 됐습니다. 네. 이 월드컵 전부터 좀 부상 부위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가나와의 1차전에는 또 결장을 했고 지난 우루과이전에서는 선발로 나왔는데 이 전반전 42분만 뛰고 교체됐습니다. 이 센터백 페레이라 선수도 앞서 갈비뼈 골절로 이탈을 좀 했습니다. 이 우루과이와의 2차전을 앞두고요. 이 훈련에서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이 산투스 포르투갈 감독은요. 이 선발 명단을 어떻게 짜게 될지 고민하겠다면서 이 로테이션 가능성도 내비쳤는데요. 이미 16강행을 확정지은 포르투갈이 로테이션을 선택한다면 이 우리 대표팀으로서 이 호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그 센터백과 측면의 수비수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분명 공략의 대상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점을 좀 노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포르투갈이 어떤 라인업으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포르투갈의 라인업에 따라서 당황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대표팀은 전략 전술 준비를 할 텐데 다만 포르투갈은 현재 H조 1위를 확실히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위로 올라가야지만 G조에서 1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브라질과의 16강 맞대결을 피할 수가 있거든요. 네. 물론 G조의 경기가 우리보다 나중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이 1위를 결정짓는다고 해도 브라질이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2위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16강 파트너를 스스로 결정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확률적으로는 브라질을 피하고 싶어하는 포르투갈이라서 산투스 감독도 그렇고 포르투갈 선수들도 그렇고 계속 1위에 대한 이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힘을 좀 빼고 나오긴 할 거예요. 아무래도 부상자들도 있고 그래서 불가피한 변화도 있고 또 후벤 네베스라든가 브루노 페르난데스, 주앙 펠릭스 이런 선수는 경고를 한 장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수들이 경고를 한 장 더 받으면 16강에 못 나와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빼고 나올 거긴 한데 그런 점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수비 라인이 바뀐다면 아무래도 초반이라든가 또 막바지에 갔을 때 조직이 흔들리는 틈바구니를 집요하게 파고든다면 우리로서도 승산이 있다는 생각이고요. 또 다른 팀 경기에서도 좋은 교훈들이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실점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계속 밀어붙이면은 충분히 해낼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 90분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우리 선수들이 한 발씩 더 뛰어주기를, 물론 너무 힘들고 피로하겠지만 네, 네. 그런 부분을 마음속으로 간절히 바라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부분이 지금 월드 클래스 두 명의 선수가 각 팀에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와 호날두 선수가 과연 뭐 맞대결 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오래전부터 이 세계 최고 골잡이죠. 호날두 선수를 롤모델로 꼽아왔습니다. 이 손흥민 선수 소속팀에서 이 호날두 선수와 맞대결 펼친 적이 있는데 이 대표팀 경기에서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 될 것 같은데 이 두 선수 공교롭게도 이 대표팀의 주장이면서 등번호 7번을 같이 달고 있습니다. 이 맞대결이 성사가 된다면 이 손흥민 선수에게는 더 의미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어제 포르투갈 그 기자회견에서요, 이 산토스 감독이 호날두의 한국전 출전 가능성이 5대5다, 50%다라고 밝혀서 이 맞대결이 불발될 여지도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조국 포르투갈을 상대하는 벤투 감독과 이 산투스 감독의 사제지간 대결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이 벤투 감독은 이 현역 시절에 이 소속팀에서 산투스 감독의 그런 또 지도를 받았다고 합니다. 산투스 감독은 이 제자인 벤투 감독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경기 결과에 따라서 이 스승과 제자의 희비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짚어주신 부분, 호날두가 출전할 가능성이 50대 50이어서 실제로 뛰지 않을 가능성은 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십니까? 제 예상은 호날두 선수도 나온다고 보고요. 그리고 포르투갈이 기자회견에 스트라이커 안드레 실바 선수를 이제 같이 참여를 시켰거든요. 네네. 그래서 선발 선수로는 안드레 실바 선수가 먼저 나오고 교체로 아마 호날두 선수가 그라운드를 밟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호날두 선수는 골을 넣고 싶어하는 사나이고 특히나 맞아요. 월드컵처럼 기록적인 것을 남길 수 있는 대회에서는 1분 1초를 더 뛰면서 본인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아마 어떤 식으로든지 출전은 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네, 팀이 이기고 있더라도 본인이 골을 못 넣으면 굉장히 또 불쾌해하는 호날두 선수라서 나오면은 상당히 위협적인 선수가 되는 건 분명하고요. 아까 또 말씀해주신 부분, 벤투 감독은 오늘 벤치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 가나전에서 퇴장을 당했는데 전술 지시 같은 건 이미 다 좀 이루어졌겠죠? 예, 그 벤투 감독은요, 이 지난 가나전에서 이 코너킥이 선언됐음에도 경기를 종료시킨 주심에 항의하다가 퇴장을 또 당했었죠. 이 퇴장으로 이 벤투 감독 벤치 대신에 VIP석에서 경기를 지켜보게 됐습니다. 이 규정상 하프타임 때 라커룸 방문도 안 되고요. 이 휴대전화나 무전기 등 무선 통신을 통한 작전 지시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경기를 이제 코치진에 모두 맡겨야 하는데 이 오늘 작전 뭐 이미 벤투 감독과 코치진이 공유를 했을 거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은 이 벤치에 감독이 없다는 것이 오히려 이제 선수들의 투지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요. 1998년 프랑스 대회 때 이 차범근 감독이 대회 도중 지휘봉을 내려놨는데 이 당시 2패로 탈락이 확정됐던 대표팀이 마지막 3차전에서 투혼을 펼쳐서 벨기에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또 세 경기를 한 경기장에서만 치르는 우리 벤투호와 달리 이 포르투갈은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처음 경기를 가진다는 것도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002 한일 월드컵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 다들 보셨을 텐데요. 그 마지막 경기에서 이 박지성의 그림 같은 결승골로 포르투갈이 이긴 적이 있다는 것도 우리 태극전사들에게는 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코스타 수석 코치의 역할이 조금 더 중요해질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좀 지시가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특별히 달라지는 건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던 대로 할 거고 또 코스타 코치가 오랜 기간 동안 벤투 감독과 동행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알려진 건 2006년에 스포르팅이라는 포르투갈 클럽에서부터 함께 연을 맺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브라질 크루제이르 갈 때도 그렇고 그리스 올림피아코스라든가 뭐 중국 포르투갈 대표팀 갈 때 다 함께 했었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 올 때도 다 같이 사단으로 왔었는데 그런 만큼 서로를 속속들이 잘 알고 있을 거고요. 이런 타이밍에 벤투 감독이라면 어떤 지시를 내릴 거고 또 이런 타이밍에는 우리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이 충분히 코스타 코치 머릿속에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다만
벤투 감독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벤치에게 뭔가 지시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빠르게 전달이 될 거냐. 네, 이것도 경기에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로 이제 꼽아주신 것 중에 하나가 심판 변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포르투갈전 주심을 맡게 된 그 주심이 한 경기에 10명에게 퇴장을 한 이력이 있다고 해서 이 뭐 레드카드 조심해야 된다는 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포르투갈도 그렇고 양국 모두에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조심해야 됩니다. 경고를 조심해야 되는 게 수만 가지의 경우의 수 가운데 우리와 상대국의 페어플레이 점수를 따지게 되는 경우의 수도 있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경고를 적게 받고 이 경기를 잘 치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오늘 이제 주심을 맡을 분이 아르헨티나의 파쿤도 테쇼라는 분인데 아마 자막에는 테오라고 아마 나갈 거예요. 네. 근데 이 주심은 월드컵에서 이미 한 경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스위스와 카메룬 경기를 진행을 했는데 무난한 판정을 했고요. 그리고 월드컵에 참여하기 직전에 자국 리그에서 슈퍼컵 격인 리그 챔피언과 컵 대회 챔피언이 맞붙는 경기가 있었는데 그 경기에서 옐로우 카드도 많이 주고 퇴장을 어떤 기사에는 10장, 어떤 기사에는 11장을 줬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 경기는 워낙 특별하게 선수들끼리 치열하게 다투고 네네. 몸싸움을 했으니까 아마 오늘 경기는 그 정도는 아니고 네, 신경은 안 써도 된다. 무난한 판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또 어려운 부분이 우리가 16강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기본 전제는 포르투갈을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가 또 우루과이를 이기면 또 안 되는데요. 또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가 포르투갈을 한 점 차로 이기는 경우엔 이 우루과이가 가나의 한 점 차 승리를 거둬야 하고요. 포르투갈을 만약에 우리가 2점 차로 이기게 되면은 우루과이와 가나가 무승부를 거두는 것까지는 또 괜찮아집니다. 그런데 1승 1무 1패 동률이 되니까 이 득실차부터 따지기 때문에 우루과이가 많은 점수 차로 대승을 거둔다면 이 복잡해지긴 하는데 이 가나의 현재 경기력을 봤을 때 이 우루과이가 큰 점수 차로 이기기는 조금 힘들어 보이긴 합니다. 뭐 아까 박찬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이 H조 2위로 16강에 향하게 되면 이 G조 1위가 유력한 브라질과 만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든 일단은 16강으로 나아가야겠죠. 예. 네, 맞습니다. 또 저희가 해볼 얘기가 오늘 아침에 많은 분들이 이 소식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고 굉장히 또 많은 자극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지금 조 1위로 16강 진출을 했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이 죽음의 조 2조에 속한 일본이 2승 1패 조 1위로 당당히 16강에 진출하는 이변을 썼습니다. 이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 이어 2대회 연속 16강 진출인데요. 이는 아시아 국가 최초의 기록이라고 하고요. 또 1차전에서 이 독일을 2대1로 잡으면서 대회 초반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이 코스타리카와의 2차전에서 이 0대1로 패하면서 이 독일전 승리가 좀 우연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요. 하지만 이 조 1위 후보였던 이 무적함대 스페인까지 2대1로 격침시키면서 다시 한번 축구 팬들을 좀 놀라게 했습니다. 이 아시아 팀이 월드컵에서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한 건요. 2002년 대회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2번을 했네요. 일본에 이어서 20년 만이자 또 3번째라고 합니다. 일본에 이어 우리도 이제 16강에 진출하게 되면요. 만약에 16강을 저희가 또 통과를 하게 되면 일본과 8강에서 만나는 그런 또 대진이 만들어지거든요. 뭐 그런 맞대결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조금씩 16강 대진표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 벨기에도 떨어지고 독일도 떨어졌습니다. 한번 좀 간략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이변이 좀 참 많이 나오는 대회입니다. 이 일본과 좀 같은 조에 속했던 독일이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건데요. 이로써 독일은 2대회 연속 16강 진출에 실패하는 좀 그런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16강 진출 좀 무난히 성공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이 좀 많았는데 이 지난 대회 한국이 카잔의 기적을 쓰게 한 데 이어서 이번엔 아시아 국가와의 악연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럽의 강호 벨기에도 짐을 싸게 됐는데요. 첫 경기에서 캐나다 잡으면서 좀 기분 좋게 출발을 했는데 이후 모로코의 충격의 패배를 당하면서 짐을 싸게 됐고요. 또 피파 랭킹 2위이면서 지난대회 3위에 빛나는 우승 후보의 활약에 이 우승 후보가 활약할 줄 알았는데 이 탈락에 좀 사람들이 많이 충격을 받은 것 같고 이 벨기에 내에서 이제 팀 내 불화설까지 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분위기 수습에 실패하면서 결국 이게 16강 진출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이 반면 이 벨기에와 같은 F조의 모로코는요 2승 1무 조 1위로 16강행 티켓을 따냈고요. 이 모로코는 1986년 멕시코 대회 이후에 36년 만에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이 포르투갈을 시원하게 제압하고 이변의 대열에 합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제 일본의 조 편성을 보고 죽음의 조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결과는 1위로 당당히 16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유독 좀 이변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배경을 좀 어떻게 따로 분석하고 있는 게 계실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은 어림잡아 추측을 할 뿐입니다. 어떤 것이 이 이변의 요인이라고 단 하나를 꼽아서 말씀드리긴 어렵는데 크게는 11월 달에 개막이 되는 월드컵입니다. 사상 초유의 겨울 월드컵이고 그리고 또 중동에서 치러지는 월드컵이죠. 물론 경기장 내에서는 에어컨이 나와서 선수들이 뛰는데 어려움이 없다고는 하지만 훈련장은 덥고 습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적응을 빨리 하느냐가 중요한데 유럽 팀들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월드컵 개막 일주일 전까지 소속팀 경기를 치러야만 했던 수많은 선수들, 유럽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은 그런 스케줄을 소화하고 대표팀으로 넘어왔습니다. 당연히 정상 컨디션일 리가 없고요. 그리고 부상으로 우리가 아쉽게 보지 못한 스타들도 이번 월드컵에서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전력으로 나오지 못한 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버무려지다 보니까 이변이 나오고 있지 않나. 근데 정말 이변이 시작이 되려면 토너먼트가 시작이 되잖아요. 네, 토너먼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변이냐 아니면은 그래도 강팀은 강한 것을 증명해낸 월드컵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겠죠. 네, 그 이변의 마지막을 우리나라가 이제 오늘 밤 기분 좋게 장식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박찬하 축구 해설위원 그리고 스포츠문화부 홍석준 기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